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막 마이크 꺼 놓고 나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었어. 뭐야. 댓글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댓글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마이크 꺼졌다고 해서 이제 알았어요. 웬일이니. 나 혼자 혼잣말 계속하고 있었어. 허공 속의 외침, 고요 속의 외침. 거의 진짜 고요 속의 외침이었어. 나 혼자 "안녕 여러분." 이러면서 "저는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야 화면이 안 보이지 화면은 안 보이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생감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은 공개할 수가 없고요. 네 혹시 몰라 가지고 무서워서 마스크도 꼈습니다. 전 제 손가락을 믿지 못하거든요. 잘못하다 켜지면은 이제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얼굴 예쁘다고요? 뭘 보고 예쁘다고 하시는 거지? 생감자 싫어! 생감자 내가 싫어. 제가 싫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라이브잖아요 여러분. 라이브 두 번째인데 얼굴 보여줘야 된다고요? 생각 좀 해 볼게요. 지사는 지금 후드티다. 땡! 아니거든. 제가 아까 보이스 라이브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할까 뭐 생각을 하고 아까 몇몇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제 데뷔 전 입시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하시는 웨이브들도 많고 뭔가 제 데뷔 전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시도 쪼끔 특별하게 특별하게 좀 남다르게 치룬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어떻게 썰을 풀어야 되냐. 어떻게 썰을 풀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 이제 사람이 여러분 입시를 하면은 빠르면은 이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입시를 치르고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전과를 했어요. 제가 발레리나 네. 지연 발레리나. 발레를 전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현대무용으로 전과를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입시를.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현대무용을 살면서 이렇게 부전공으로는 배워 봤지만 입시생 기준으로는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부전공으로만 학교에서 부전공 수업으로만 현대무용을 배워 봤는데 그거를 이제 전공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공으로 준비를 해서 배우는 과정은 되게 진짜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현대무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약간 발레에 대한 애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약간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이게 뭔가 바뀌어서 발레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욕심내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잘해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약간 증오?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발레가 쪼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발레에서 현대무용으로 입시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현대무용을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어쨌거나 예중예고로 나왔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뭐 출석
일수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채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용과니까 수업이 이제 공부 수업이 아니라 실기 수업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레로 하는 입시 수업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집에 갈 때 저는 남아서 그때 이제 따로 선생님하고 현대무용 선생님하고 그때 이제 현대무용 그때부터는 이제 현대무용 입시 준비 그렇게 했던 거죠. 맞아요. 기본적인 일수를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레를 하다가 갑자기 나 2시간째까지 막 손가락 막 이러면서 발레 했는데 막 하늘하늘 막 턴 돌고 막 맞아요. 앙트리샤 그러고 발레를 했는데 갑자기 막 현대무용 뭐 막 이렇게 막 센 거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 춤의 폭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체력이 안 좋은데 그 끝나면 12시 반, 12시 반 막 늦으면 1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본가가 또 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서울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한 12시 반이나 1시에 끝나면은 집에 오면 1시 반에서 2시 빠르면 이제 1시 반 정도에 집에 도착하면은 씻고 뭐 하면 2시 반에서 막 3시 이렇게 되는데 저는 6시에 또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침대에 누워서 잠깐 눈 감았는데 또 엄마가 불 딱 켜고 "서연아 학교 가야지." 이러면서 절망.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 주셨어요. 왜냐면 그 시간대에는 이제 차가 대중교통이 안 다니니까 그렇다고 막 택시를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서 엄마가 와서 기다려서 저 데려와 오시고 데려다 주시고 그랬었습니다. 이미 아이돌 스케줄을 경험한 지연이. 잠 못 자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그때는 뭔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스케줄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익숙하다고 해서 익숙하진 않아요. 아이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현대무용으로 갔죠. 현대무용으로 정말 해서 합격 이제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조회수 이렇게 조회수 쳐 가지고 조회수? 자기 수험번호 치고 조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 저거를 딱 받았는데 어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현대무용과 지서연 님 합격하셨습니다." 떴는데 그냥 '아 됐네.' 이런 기분이었어요. 예. 이런 기분. 이런 기분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저희는 입학하기 전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 특강처럼 해 가지고 미리 진도를 좀 나가는 왜냐면 이제 학기 중에는 막 예무제도 준비해야 되고 실기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약간 그 학교 스타일마다 스타일대로 해서 특강을 한단 말이에요. 특강을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맨날 울었어요. 수업 끝나고 맨날 계단에 앉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 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꼬리뼈가 진짜 튀어나왔거든요. 꼬리뼈가 진짜 많이 튀어나왔어요. 거의 '이 정도면 진화가 덜 된 게 아닐까?' 하는 수준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튀어나왔는데 이게 배 운동을 엄청 많이 하면요 여러분 이게 그 바닥에 닿는 면이 이게 쓸려요 바닥에. 그래 가지고 제가 꼬리뼈에 여기 패였어요 꼬리뼈가.
배 운동 많이 하고 막 물구나무 서고 막 거꾸로 매달려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몸도 상할 대로 상하고 무릎은 진짜 맨날 제가 예전에 막 사진 찍어 놨어요. 아 이 광진구산 포도송이 열렸다고. 아주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다고 어깨고 무릎이고 튀어나온 관절마다 좀 포도 농사 장사해도 되겠다면서 무릎에 예 멍을 진짜 달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약간 이렇게 멍? 내가 정말 힘들게 해서 온 입시인데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해서 온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수업을 할 땐 또 열심히 해요. 왜냐면은 또 저는 약간 완벽주의 제 분야에서는 이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가지고 뭔가 또 열심히 안 하는 건 안 할 그냥 본능이 그래요. 그냥 입 깎 깨물고 또 네 배지 선생처럼 눈 뒤집어 까고 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생각했던 현대무용과는 많이 거리가 멀었고 그렇게 힘들었었어서 어 진짜 맨날 울면서 "엄마 나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 나 진짜 열심히 해서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이제 친구들하고 같은 예전 중학교 때부터 같이 온 친구들은 무용홀로 가고 저는 이제 따로 그 지하 현대무용홀로 가는데 이게 기분이 그때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감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학과지만 뭔가 나와 동떨어진 것 같고 막 그랬어 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필 그때 또 알고리즘에 자꾸 발레가 떠요. 무용 영상이 여러 개 뜨는데 막 갑자기 저 무대 의상 너무 예쁜 막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막 발레 의상 입고 막 발레가 너무 예뻐 보이고 막 너무 전 여친이냐고요? 어 "이래도 발레 안 할 거야?" 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가 발레 버릴 수 있어? 너 진짜 넌 발레리나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뭔가 시기가 또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 발레과에 있던 친구 하나가 유학을 가 가지고 어머 한 자리가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티어 자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자리 내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랬음.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듣자마자 '어 저거 내 자리?' 이러고 네? 뭐야? 누구세요? 아 옆에네. 아니에요. 옆 누구 안 왔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옆에 문 잘못 열었대요. "그 자리 내 거야." 이러고서는 얘기했어요. 엄마랑 이제 부모님이랑 어쨌거나 전과를 이미 하고 난 지가 그리고 제가 그 결심을 한 지가 한 2달? 3 개월 좀 안 됐을 때 3 개월 좀 자퇴했다면 이제 그 얘기는 다 뒤에요. 에어팟 연결했거든요. 어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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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나다라 마바사 아주차카타파하. 됐어요? 아. 오디오 아니 어 이 언급해도 돼? 아 몰라. 무선 이어폰 연결했는데 갑자기 됐어요. 예. 물속에서 나 물속 아니었다고. 실내 아니었어. 나 진짜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끊겼어 이게. 그니까 나도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다시 해 보자. 자퇴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했어. 제가 현대무용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저희는 그 미미미 누님 그 예능 있잖아요. 유연 언니랑 서연 언니랑 거기서 나갔을 때 얘기했는데 제가 한평생 토시즈를 신고 발레를 해 왔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저는 토시즈를 신을 수 없는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정말 문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진짜로. 아 근데 이게 뭔가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이제 좀 더 잘 들리죠 여러분? 그치? 마스크를 근데 아까 마스크 안 썼잖아. 그럼 진짜 사고예요. 나 이거 잘못 눌렀는데 마이크가 그렇게 켜질 줄 몰랐어요. 저 그래서 지금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만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손가락이 너무 아파. 양손을 이렇게 하트 이렇게 만들듯이 들고 있어요. 잘못 화면 누를까 봐.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게 진짜 너무나도 큰 충격. '나는 발레를 할 수 없는 몸인가? 진짠가?' 왜냐면 또 입시에는 뭔가 되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실기 시험 봤을 때도 실기 성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왔었고 그렇게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입시 전에 하는 상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 '나는 발레를 할 수 없나 보다. 내가 지금까지 힘들지만 해온 것들이 그냥 나의 오기였나?'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그렇게 준비를 현대무용으로 바꿔서 "넌 춤추는 걸 좋아하고 무대에서 빛나니까 토슈즈를 안 신고 춤을 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게 그래서 현대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첫사랑은 절대 잊지 못하죠. 네 돌아가게 되고요. 아직 고등학교 안 올라갔어요.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이제 계단 딱 밟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물속으로 잠수해 가지고 끊겨 가지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예 이제 뭐 아까 이제 끊기 전에 얘기 막 특강하고 이러면서 다시 발레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지서연은 다시 발레 편입 준비를 실화임. 진짜 실화임 여러분. 다시 발레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 난관. 저는 학교에서 학교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절차 같은 게 있는데 무조건 뭔가 과를 옮기거나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과에서 과로 옮길 수가 없대요. 이게 시험을 치더라도 과에서 과로 옮길 수 없고 학교에서 학교로 옮겨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충격. 아 그러면은 잠깐만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을 해 봐도 다시 못할 것 같아. 난 진짜 그냥 저 현대무용 홀로 들어가는 것조차 숨이 너무 막혀서 '안 되겠다. 나는 발레 내가 진짜 해야겠어. 나 곧 죽어도 해야겠어.' 그러고 이제 막 그 학교 제일 무용과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 무용 과장님, 무용 과장님 가서 상담하고 과장 과장님? 선생님 명칭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학과장님. 예. 학과장님 뵙고 "못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제가 발레과 이 편입 시험을 볼 수 있냐. 학교에서 학교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너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근데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진짜 대박슨. 그때 코로나 왔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맞아요. 코로나가 터졌어 가지고 또 학교를 옮기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처리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예중에서 예고를 넘어가는 과정이 현대무용으로 입학을 했죠. 이제 자퇴를 하고요. 현대무용 자퇴를 하고 예고 자퇴를 하고 집 앞에 저희 본가에 있는 거기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요. 전학을 가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발레 편입 준비를 하고요. 발레 편입 준비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다니던 예고 현대무용과로 들어갔던 그 학교 발레과에 다시 시험을 봐서 거기에도 이제 합격을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나 진짜 내가 매번 이 입시 얘기를 할 때마다 고생을 진짜 이럴 거면 그냥 예중에서 예고로 넘어갈 때 편하게 발레해서 들어갔으면 됐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너무 안 좋았어요. 이런 뭔가 심리적이나 이런 걸로 시험을 보기가 힘든 왜 여러분들 살면서 꼭 자기가 어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고등학교 이제 발레과 편입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들 그때 느낀 것들이 진짜 진짜 제 고등학교 그 다니는 이제 발레과로 다니던 2 학년 3 학년 입시까지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걸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진짜. 그때 많이 배워서 저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면 절대 안 돌아가거든요. 한 번 딱 한 번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쪼끔 번거롭더라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정말 밥도 안 먹고 연습실에 살면서 레슨 끝나고도 혼자 개인 연습하면서 진짜 새벽녘 7:00 까지 연습해 본 적도 있고 똑같은 동작 진짜 100 번, 200 번씩 연습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진짜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했던 정말 무용에 저를 갈아 넣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늘고 무용을 진짜 미쳤었어요. 미쳐 있었어요 진짜. 무용에 빠져서 '나 이것밖에 없어. 나 진짜' 다시 얻은 너무 소중한 기회인 만큼 무용에 푹 빠져서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제 또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들어간 발레과에서 첫 실기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때 진짜 등수가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받아본 윗등수 그 출석표래. 시험표, 성적표 보고 손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짜 막 여러분 알죠? 너무 사람이 감정에 벅차 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진짜 열심히" 이러면서 네 이번엔 계단이 아니라 네 무용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가지고 아 우는 거 아닌데요? 연기과냐고요? 발레과인데요? 발레과였는데요? 그렇게 그때 정말 이제 희열을 느꼈죠. 정말 이 뿌듯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거에 대한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런 보상받은 느낌? 그 그래서 그때 그 외부 공연도 막 실기시험 치고 막 이렇게 예무제 준비하고 바쁘던 시기에 공연도 하나 했었어요. 이거는 예
유튜브에 유 예 거기에도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때 했던 공연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아직까지도. 가끔 그립기도 하고. 아까도 봤다고요? 어떻게 봤지? 어떻게 어떻게 본 거지? 그렇게 고등학교 네 했는데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또 이제 고3 대망의 고3 때 이제 아주 레전드의 극치를 찍어요 제가. 대학 입시가 이제 또 남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사연 일대기. 진짜 고3 때 끝판왕 이 일대기의 아주 하이라이트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고3 때 이제 제가 최절정으로 제가 지금 제 몸무게를 공개할 순 없지만 지금과 비슷한 키에 제가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6 킬로에서 7 킬로가 덜 나갔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몸무게보다 그때가 키는 거의 비슷한데 몸무게가 6-7 킬로 더 나가고 막 쪼끔 막 고생한다 싶으면 진짜 막 8 킬로 예. 살이 막 그냥 빠지니까 맨날 이제 먹는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거는 풀밖에 없는데 계속 뛰어다니고 막 끝나고 나면 재활 운동하고 재활 운동 끝나고 나면은 또 뭔가 좀 약간 그때 지금과 생각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데 막 계란 하나 닭가슴살 소시지 하나 더 먹었다고 막 살찐 기분 들어 가지고 막 한참 나가서 저녁에 뛰고 막 이러니까 정말 햄볼에다가 이렇게 얇게 살을 펴 발라 놓은 것처럼 정말 마른 시기가 있었어요. 거의 진짜 이게 뼈가 막 앙상할 정도로 사람이 이게 보면 불쌍하고 초라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말랐었을 때가 있는데 저희 코로나 때가 이제 한창 있었잖아요 저희가.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고3 이제 시험 치기 2주 반 전인가 3주 전에 여기 어디에 물이 차 가지고 예 장기 어디였더라? 장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장기 어딘가에 물이 차 가지고 코로나 제가 이게 물이 찬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왔는데 쓰러졌어요. 배가 너무 아파 갖고.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배를 이렇게 부여잡으면서 못 일어날 정도로 쓰러져 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뭐 예 아니요 물이 아니라 복막염 맞나? 아 맞아 기흉?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물이 차 가지고 어 "입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가 막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배도 아파 죽겠는데 막 코를 막 여기 전두엽 뇌까지 막 으악 계속 쑤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배에서 아픈데 막 코도 아프고 막 뭐 눈도 아파 막 미간도 아프고 막 그래서 쑤셨는데 어머 세상에 코로나도 걸렸대요. 띠로리. 나 2주 반 뒤에 첫 학교 시험 쳐야 되는데 저희가 수시라 무용은 수시라 시험을 이제 빨리 보거든요 정시보다. 어떡해요. 지금 아파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무용을 어떻게 해. 일단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랬죠. "안 된다. 나 내일 레슨도 있고 콩쿨 레슨도 있고." 저기 학교마다 수업이 달라요. 왜냐면은 약간 스타일이 달라 가지고 그 시험 보는 약간 안무 같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어디 뭐 성대 원서 있고 막 뭐 나 "나 못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나 못 들어가!" 막 이러고 있어. 엄마가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씨 짐 챙겨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는 따로 분류가 돼요, 일반 환자들하고. 이제 폐쇄병동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 진짜 그 의료진, 치료진들도 다 막 하얀 마시멜로우 같은
그런 옷 입고 들어오셔서 수액 놔 주시고 막 그런 병동에 들어가서 심지어 외부 출입자도 안 되는, 부모님도 못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입시를 2주 반 남겨 두고. Oh my god.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뭔가 사람이 일이 정말 많을 때도 힘이 들지만 정말 하는 게 없어도 힘들어요. 이거 뭔지 알죠? 뭔가 하는 게 없어도 진짜 힘들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수액 맞고 병원 밥 먹고 앉아서 눈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을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그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로. 제일 힘들었어 살면서. 루미큐브 달인 됐다고요? 코로나 때 루미큐브 달인 됐대. 루미큐브도 가끔 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핸드폰 게임, 뭐 영상 보기, 내가 했던 거 연습 영상 보기, 그런 거나 아니면 계속 음악 들으면서 그냥 그 발이라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마인크래프트는 돈 주고 사야 돼서 못 했어요. 요식업 게임 맞아요. 이때도 했었어요. 자영업자의 힘듦, 고충 또 살짝살짝 느껴보면서 누룽지가 된 쌀알. 진짜 그렇게, 근데 그때 먹었던 병원 밥 맛이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살면서 아마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 제가 사는 앞으로 살 날 중에 먹는 음식 중에 그렇게 신기한 맛을 가진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맛없어서. 진짜 행주빵 맛 나요. 그러니까 행주빵 걸 제가 먹어 보진 않았지만 다이어트 음식 먹다 진짜 종이 씹어 먹는 맛 나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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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미각이 사라진 느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 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간이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이 아예 안 된 거. 간이 아예 안 근데 그 무맛이 아니라 아무튼 몰라. 혓바닥에 있는 혓바닥 미각 세포들이 약간 화낼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뭔가 그런 맛. 맛없어요 진짜.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이제 전 밥을 안 먹으니까 드셔야 된다고 이거. "아 이거 밥 드셔야지. 약 먹으면 아니면 빈속에 한두 숟가락 저거 밥만 먹고서는 이거 안 된다. 위장이 못 버틴다." 그래서 진짜 어거지로 먹고 그냥 병원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게 진짜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며칠 입원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진짜 세상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다시는 이렇게 아프지 말아야겠다.'라는, 정말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음. 세상이 바뀌었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가 바꾼 거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어서 나의 마인드와 나의 여러 생각과. 라면 그만 먹으라고요? 근데 요즘 라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늘은 밥 먹었어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 잘 때도 꺾어 자지 말라고요? 네. 대학 입시요? 아직 대학 입시도 안 치렀는데요. 지금 대학 입시 치르기 전이에요 이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쉰 뒤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에 나가서 이제 입시 선생님과 친구들의 걱정과 걱정, 진짜 보는 사람마다 피골이 더 상접, 애가 안 그래도 해골이었는데 더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막 여기 막 볼 패이고 막 눈 다크서클 이만큼, 거의 정말 판다가 친구하자고 와도 될 정도로 그렇게 와 가지고 괜찮냐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병원에 있는 게 더 힘들어서 제가 하루 이틀 더 빨리 나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나왔던 걸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그러고 와서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간이 그래도 좀 된 걸 먹었거든요. 거기 거 먹었어요. 죽. 어? 네. 본땡. 거기에 있는 죽 먹었는데 병원 밥맛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 맛이 나. 국물김치를 먹었는데 그 병원 밥에서 준 그 물김치, 그 무가 둥둥둥 떠다니는, 하얀 무가 둥둥 떠다녀 있던 그 물김치 맛이 나요. 진짜 신기했어. 진짜로. 미각이 그때 잠깐 어떻게 됐나 봐요. 그 맛이 한 3-4일 정도 간 것 같아요. 그 맛이 자꾸 올라오는 게. 코로나 이슈 너무 웃기다고요? 그쵸.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미각이 안 돌아왔어. 그렇게 해서 예,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입시는 수시 제가 다섯 저희가 최대 6곳인가 쓸 수 있었는데 5 개인가 썼을 거예요, 제가. 예. 하나 학교는 어 제가 시험을 안 보겠다고 포기하고, 예, 안 쓴 학교가 있었고, 선생님이 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 학교는 그냥, 거기 학교로 가면 너무 제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아 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예. 한예종이요? 네. 그 학교가 그 학교인데요. 네. 한예종은 사실 제가 무용을 아마 계속 하려고 했었으면 그 학교를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들도 다 많이, 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왜 안 가냐?" 그랬는데 그때부턴가 뭔가 무용보다는 다른 쪽에 쪼끔씩 관심이 가던 시기였고, 맞아요. 제가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 제가 막 아이돌들 연말 무대 보고 막 특별 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트리플스를 치면 막 헌터 차트 특별 무대 이런 것처럼, 그런 무대 보면서 '되게 예쁘다.' 막 이런 거를 쪼끔씩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막 무용복 촬영 같은 일을 하기 쪼끔씩, 정말 쪼끔씩 하던 시기였어서 제가 진짜 춤만 추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도 쪼끔 어 평생 무용만 하려고 바라보면서 입시를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3년 만에 전공을 2번 바꿔 버린, 네, 그게 나야 나. 그래서 이제 학교 다 시험을 봤는데 제가 또 이제 간 한양대 때 또 사건이 하나 있죠. 나 진짜 내 인생 왜 이래?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여러분. 저 한양대 입시 시험 볼 때 USB 놓고 갔어요. 나 그 음악에 춤춰야 되는데 그 USB를, 예, 시험장에 놓고 들어갔어요. 이게 이거구나. 맞아요. 그게 그거임. 네, 이제 이 얘기까지 풀려면 진짜 1 시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이 드라마야. 토니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자고요? 토니가 여기서 왜 나온 거지?
무반주로 하진 않았고요. 이거 좀 길게 얘기 안 하고 짧게 얘기하면 이제 챙겨간 거는 맞아요. 챙겨간 건 맞는데 그 시험장을 아침에 시험을 보거든요. 학교마다 시험 보는 시간이 다른데 한양대는 아침에 봤던 것 같아요. 아침에 봐 가지고 완전 정말 꼭두 새벽부터 머리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만약에 아침 뭐 7시 8시에 입실이면은 저희가 4시에 학교에 와요. 새벽 4 시. 새벽 4 시에 와서 머리한 거 선생님한테 다 컨펌 받고,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가르마 한 것까지 다 컨펌 받았어. 머리를 아이돌 스케줄 실패했어 근데 분명히.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입시 선생님께 허락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마를 이게 8대 2로 탔는지 7대 3 으로 탔는지 5대 5로 탔는지, 그리고 이 젤 딱 붙여 가지고 망 위치가 머리 위인지 가운데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검사 받고 몸 풀고 학교 그 당일날 시험 보는 학교 스텝 한번 쫙 해본 다음에 영상까지 찍어야 학교에서 하는 게 마무리가 되고 학교까지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 시에 와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때 다 검사를 해요. 뭐 USB 챙겼냐, 뭐 만약에 작품마다 약간 소품 같은 거 쓸 때도 있어요. 뭐 탬버린을 쓰거나 캐스터넷을 쓰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뭐 부채, 예, 그런 거 준비를 다 하고 확인까지 체크까지 다 해야 출발할 수 있고, 체크를 했어요. 내 가방에 있었어 심지어. 그래서 이제 내리는데 차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입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못 봤으니까 이제 그때 입실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근데 아마 차에 내리면서 주머니가 열려 있었는데 그때 툭 떨어뜨렸나 봐요. 예. 결론은. 떨어뜨려 가지고 입실장 들어갔는데 CD랑 수험번호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여러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소름 끼치는 거 뭔지 알아요? 이 소름이 "어라?" 이렇게 확 올라와. 으아! 일단 그 안에서 왓츠 맛백을 해요. 그 사람 진짜 한 100 몇십 명, 몇백 명까지는 아니고 막 몇십 명, 100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마침 맛백을 해요. 내가 뭐 토슈즈 몇 개 가져왔고 밴드 몇 개 가져왔고 실비, 헤어스프레이 뭐 별의 거 다 나오는데 USB만 없어. 좋아하는 마침 맛백. 진짜 가방 자랑. "나의 가방을 봐라." 이러고 네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진짜 먼지만 탈탈탈 나오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실기 시험 그러니까 시험 도와주는 도우미분들 계시잖아요. 다 학교분들이거든요. 뭐 외부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학교 재학생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해 볼까 한 적이 있었고, 대학교 다닐 때. 결국 안 했는데 그 도우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저기 제가 진짜 들고 왔거든요." 일단 막 해명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들고 왔는데 이 USB가 없어요." 네. 제가 에스메랄다라는 작품을 했거든요. 탬버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괄호치고 얘기했어요. 얘기하진 않았고 머릿속으로. 탬버린도 있는데 USB가 없어서. 근데 일단 기다려 보래요. 일단 기다려 보고, 왜냐면 이제 학교 안에 또 CD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접수할 때 음원 파일로도 보낸단 말이에요, 음원을. 접수할 때 그냥 음원 파일이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CD로 한번 원래 보통 이제 USB로 해 가지고 파일 목록을 만든 다음에 재생시키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시험 볼 때. 하나하나 CD를 갈아 끼워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수험표 확인을 해 보고 접수 확인을 해서 거기서 보내주신 그 파일에 CD를 구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주겠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봐라." 그렇게 기다린 게 한 40분 정도였을 텐데 그 40 분이 지옥이었죠. 예, 무반주로 춤출까 봐. 노래를 하면서 춤을 췄어야 됐나? 아이
아이돌 아이돌을 하기 위한 무슨 빌드업도 아니고 이게 뭐야. 맞아요. 엄마한테도 맞아. 엄마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이제 그 기다리면서 "엄마 USB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막 놀라 가지고 "아 챙겼잖아." 이래서 "그니까 챙겼는데 없어." 진짜 완전 그거야. "있었는데 없습니다." 진짜 이거예요. "없어." 그랬는데 근데 엄마가 "너는 진짜 애가 입시생이 정신을 어디다 두 두고 왔냐고.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정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잔소리를 그냥 그래서 저기서 부르진 않았는데 저 부르신다 끊어."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그거 끊고 왜냐면 나 안 그래도 지금 멘탈 다 터졌는데 엄마가 거기서 이미 벽돌 깨진 거에다가 거기다 거의 무슨 여기 모래 시계처럼 이 모래 가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 알겠어 끊어. 뭐야." 이러고 끊었어요. 등짝 스매시 안 맞았냐고요? 끝나고 나오니까 때리진 않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그 입시 스텝 언니를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그 언니가 이제 저희 대기실에 있는데 문을 덜컹 여더니 그 "몇십 몇 반 지서연 학생 여기 있나요?" 이러면서 "네! 저 여기 있어요." 의자를 거 "저 있어요." 이러고 가 가지고 예. 어떻게 CD가 구워졌나요?" 이랬는데 CD가 다행히 구워졌대요. 구세주 기적적으로 생존. 진짜. 그렇게 해서 일어나 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러고 시험을 쳤습니다. 한양대 시험을 그러고 쳤어요. 따끈하게 구워진 CD 아주 따끈따끈한 CD로 열심히 탬버린을 땅땅땅 치면서 나왔답니다. 그러고 이제 그 USB가 어디 있었냐면요. 끝나고 나왔어. 이제 막 저희는 이제 끝나면 와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했고 뭐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오셨고 이거를 이제 또 아니야. 새 나가지 말자. 이건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자꾸 이야기가 새 나가.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드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다 오셨으니까 저기에서 아까 저기 그래서 딸 아까 화내던 건 어디로 가고 너무 고생했어. 아까 저기 했던 주차장으로 오라고 해서 음 끝나고 이제 맞아. 주차장으로 갔어요. 주차장으로 이제 가 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차 문을 딱 열라고 이제 딱 이 차를 이렇게 열고 탁 하는 순간 뭔가 띵 티디디딩 하고 떨어져. 그 USB가 있는 거. 그래서 진짜 뭐 거기가 얼음 돼 가지고 '응? 이게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진짜. 그래서 그 USB를 호다닥 주워 가지고 그냥 바지 주머니에 넣었어요, 엄마가 보기 전에. 엄마는 아직도 이 얘기를 엄마가 제 프로를 구독했으면 알 거고 아니면 모르겠죠? 얘기하지 마세요. 프로 구독하게 만든 동생이 보고 알려줬다고요? 동생도 모를걸요, 이 얘기? 모르 이거 듣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지금 저희 엄마 요즘 필라테스에 빠지셔 가지고 제가 전화도 잘 안 받아요. 필라테스 하느라 바쁘셔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입시가 끝났답니다. 한양대가 아마 마지막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 무용에서 있었던 뭔가 제일 큰 하나의 사건들 큰 사건 뭐 자잘한 것들이야 뭐 항상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무용담. 진짜 무용담. 이제 아이돌 입시썰 풀어 달라고요? 아!
힘들어. 와, 이 얘기를 40분 동안 했어. 대박. 그 중간중간 제가 생략한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생략한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이 얘기까지 하려면은 2박 3일 날 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썰 많죠. 학교 자습 때부터 듣다가 이 지금 이제 학교 자습 때부터 들었다고요? 어? 나 지금 입시에 얘기하고 왔는데 학교 자습하다 왔대. 힘들었겠다. 고생했어요. 2박 3일 라이브 하시겠네요. 안 할 건데요. 콩쿨썰, 콩쿨썰. 아, 콩쿨썰도 재밌는 거 있는데. 자서전 집필 중입니다. 어서 얘기해 주시죠. 지사한 자서전이요? 핸드폰 뜨거워요, 여러분? 핸드폰 뜨겁대요. 어떡해. 제 핸드폰은 아직 안 뜨겁긴 한데. 40분 더 가라고요? 제 배터리는 30%! 오 마이 갓. 나 분명 한 80% 였는데. 이게 이 뭐지? 저 아까 와이파이로 해 가지고 이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쓰고 있어요. 근데 뭔가 데이터 쓰니까 왜 저건 와이파이 했을 때보다 안 뜨겁지? 괜찮은데요, 저는? 제 데이터는 괜찮아요. 데이터비 많이 나오는 거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제 데이터가 아깝겠습니까? 어머 갬당. 갬당은 뭐예요? 갬당. 무제한 아니냐고요? 무제한 몰라요. 아빠가 핸드폰 설정해 가지고 저 잘 몰라요. 저 약간 기계랑 안 친해요. 그래서 아까 핸드폰 카메라도 잘못 켰거든요. 네. 여러분 점심은 먹었어요? 전 아까 먹었는데 이미 약간 점심 체크하기엔 쪼끔 늦은 시간. 에? 누구세요? 누구? 누구지? 누구야? 누구? 채원이? 누구야? 누구세요? 엄마? 이지우다. 이지우인 것 같은데? 너는? 나 코스모라이브 하고. 예. 안녕. 여러분. 아, 진짜? 나 근데, 아, 이거 끌까? 아니, 여러분, 지우 목소리 들려요? 나 지금 에어팟 끼고 있거든. 입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입술 사갔다고? 잘 안 들려? 그러면 이거를 끌게요. 나를 위해 응. 나를 위해 기꺼이 에어팟도 빼는 여자. 그게 나야. 딱 이 자리에서 지우 그때 라이브 할 때 제가 특별 등장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지우가 왔어요, 여러분. Yes, that's me. 나 핸드폰 근데 안 뜨거워. 괜찮지? 먼저 봐봐. 발을 그렇게 안 써. 약간 그 충전기 꽂고 하면 뜨거워져. 충전기 꽂고 하면. 충전기 꽂고 하면 뜨거워지구나. 그렇대 여러분 꿀팁. 그 대신 나 아까 80%였는데 지금 39%야. 나 오늘 핸드폰 할 수 없어. 충전기 안 갖고 왔어? 어. 오 마이 갓. 근데 여기 여기 하나쯤 있겠지. 22명 중에 나도 없으니까 22명 명 중에 중에 하나 있겠지. 그 마인드. 나 오늘 입시썰 풀었어. 40분 동안. 진짜? 심지어 한 번 끊겼어. 그러니까 거의 맞아. 알림 2번 오더라. 나도 어. 코스모 있어 가지고 맨날 알림 와. 그래서 진짜? 지금 누가 라이브 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어. 한 20분 아까 했는데 지금 1시간 동안 내 입시 일대기를 풀었어. 입시? 응. 나도 입시를 너 나 입시썰 언제 풀어주니? 나 입시설 한 번도 안 풀었나? 없어요? 지우 입시썰 들은 사람? 지우 입시썰로 이모 시작. 이제 나 라이브 킬까? 이제 지우 알람 2번 오는 거?
여기서 풀어달라고. 저 너무 길어요, 근데. 저 그러니까. 진짜 스펙타클했거든요. 너도 스펙타클 했어? 아 근데 나는 좀 다른 의미로 스펙타클했어. 어떤 걸로? 그러니까 약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23년도에 이제 고3이었는데 23년도 2월에 데뷔하고 4월에 퀸덤 시작하고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퀸덤 하면서 크아 활동하고 뮤비 찍고 크아 터치 활동하다가 대학 축제 가고 애볼 하고 경연 준비하고 경연 끝나자마자 3일 뒤 입시였어. 나 근데 3일 뒤 뮤비였다. 그거 들은 것 같아. 맞아. 경연 끝나고 3일 뒤에 애볼 뮤비 끝나고 그 달 마지막 주부터 입시 시작이어가지고 입시를 2달 준비하고 2달 준비했어. 넌 2달이야? 난 2주 전에 입원했다가 입시했는데. 그러니까 나 작품도 없었어. 작품을 2달 전에 처음 만들었어. 그래서 2달 동안 입시 준비해서 애볼 활동하면서 시험 보러 실기 보러 다니고 헐. 막 그 레슨 받으러 다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지우는 프로 재능러였던 걸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능력자! 둘 다 장난 아니었네. 진짜로. 트리플스 아무나 못하네. 나는 진짜 고3 때가 제일 스펙타클했어. 고3? 약간 입시를 말하기 좀 민망한 것도 많아. 진짜? 나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2달밖에 못했으니까 진짜 긴장 엄청 많이 했거든. 언니 긴장 안 했어 입시할 때? 나는 그냥 이걸 잔잔하게 하라고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그냥 산 하나 넘잖아? 그럼 그보다 더 큰 애가 하이 하고 있어. 그럼 그거 이렇게 넘잖아? 그러면 더 큰 애가 이러고 안녕 이러고 와. 그럼 나는 어찌저찌든 가긴 해야 돼. 가긴 해야 돼서 꾸역꾸역 올라가긴 하는데 진짜 나 그 배지 전쟁 마지막 나오는데 거의 바닥에 멧돼지처럼 길 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하긴 했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내 입시가 이래. 산토끼 지연이. 진짜 산토끼야. 멧돼지. 아니 나 근데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 있어. 내가 입시할 때 연영과는 입시할 때 연기 하나, 무용 하나, 뮤지컬 하나를 준비해 가야 돼. 애들 다 하지. 맞아. 그래서 무용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갔어야 되는데 내 무용에 제때가 있었거든. 아 이거 뛰는 거? 근데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도 나 유연하지도 못한데 근데 내가 이제 입시 기간은 짧지 그러니까 약간 테크닉 같은 걸 진짜 많이 넣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1분? 1분 동안 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제때를 진짜 열심히 연습하는데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2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한답시고 맨날 제때 연습을 했다? 근데 이제 언니가 들어온 거야. 나 이제 입시 끝나고 이제 대학교 합격해서 이제 언니가 들어왔어.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효자쌤이 야 니 발레 한번 해봐라. 막 이러면서 나 그래서 여러분 나 그때 멤버들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 엄청난 큰 홀에서 혼자 그래. 뿅뿅 뛰는데 막 다시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언니가 발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그 뭐냐 46개의 눈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언니가 갑자기 제때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저게 제때구나. 그동안 뭐, 내가 한 건 무엇이며 교수님들은 내가 저 입시 무용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내가 했던 제때가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던 건 근데 부전공당하잖아. 원래 부전공한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그건 안 시켜. 근데 나 그거 진짜 얘기- 여러모로 충격받았어. 진짜? 그래서 저거구나. 저게 그거구나. 저게 이거 제때구나. 진짜 뭔가 비하인드인 게 그러고서는 우리 여기서 연습도 같이 하지 않았어? 그때 심지어 별로 안 친할 때요, 여러분. 지우랑 별로 안 친할 때인데 여기서 막 여기서 아침에서 계속 막 빵빵 뛰고 막 그런 너가 언니 이거 어떻게 뛰는 거야 이러면서 물어보고 나였나 그게? 너였어. 나 확실히 막 기억나. 그러면 내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우 시험 때 그런 막 제가 뛰는 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연지는 나한테 그 쉐네 턴 도는 거 언니 이거 어떻게 돌아야 돼 이러면서 나 쉐네 못 돌아. 못 돌아? 나 쉐네 그래서 제가 자기 시험 동작에 그게 있대. 그러면서 그 도는 방법 알려달래가지고 저기서 한 15분 동안 계속 돌았어. 근데 언니 오기 전에는 그니까 약간 그 현대무용 테크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나는
발레보다 현대무용 쪽이었으니까 어. 현대무용 맨날 애들이 그 한림예고 다니는 애들이 이제 시험 실기에 저런 그런 과목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언니 이거 알려주세요. 맨날 이러면은 나도 할 줄 몰라 이러면서 기말이 급한 이주의 외침이래. 아 진짜 도와줘. 진짜 그때 충격 받았어. 그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저게 제때구나. 혹시 그 물어본 게 수민이야? 똑같이. 근데 수민이도 수민인데 연지도 많이 물어봤어. 아니 여기서 다 누가 봐도 김수민이래. 맞아. 수민이랑 연지. 연지까지. 맞아. 연지는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막 제가 알려줬어요. 연지야 여기다가 눈을 꽂고 그대로 돌아. 눈을 계속 여기를 봐. 맞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끝까지 봤다가 이렇게 도는 거. 이거 제가 얼굴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저희 둘 다 생감자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주간화 때보다 유연해졌냐는데 너? 아 저요? 응. 아니요. 아니래요. 더 뻣뻣해졌으면 뻣뻣해졌죠. 더 뻣뻣해졌대요. 전 요즘 체력을 기르려 노력 중이랍니다. 갔다 왔어요 헬스장? 예스. 저 가야 돼요 여러분. 나 지금 아침에 밥 너무 많이 먹었어. 나도 그래서 갔다 왔어. 야 끝나고 가야겠다. 저 헬스장 가야 돼요. 저번에 나 유빈이랑 갔다 왔거든. 아 진짜? 공유빈 진짜 퐁퐁퐁 뛰는 거 알아? 걔 원래 아니 나랑 같이 옆에서 러닝머신 하는데 나는 약간 뭔지 알 거. 나는 한 워밍업으로 한 15분 아니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러닝머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몸 안 풀어? 그랬더니 몸을 풀까? 이러더니 옆에서 막 깨작깨작 뭔가 막 밀려. 잠깐 밀려가 언니 아파서 못 하겠어. 이러고 저는 그래 그러면 일단 몸 좀 풀었으니까 가서 러닝머신 하자. 이러고 이제 둘이 나란히 그 러닝머신 똑같이 올라가는데 나는 한 15분 정도 몸을 이 경사를 해가지고 걷기부터 한단 말이야. 15분 걷고 뭐 30분 뛰고 그리고 뭐 15분 걷고 10분 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걔는 한 5분 걷자마자 갑자기 막 그래서 막 옆에 삐디디디디디 막 올라가. 그래서 펑펑펑펑펑 그 얇은 다리로 탁탁탁탁 퐁퐁퐁퐁 그러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 진짜 다리 운동하는 거 그거 하고 있다가 사라졌어 갑자기. 배지 던지 연습하려고요? 몰라 아무튼 퐁퐁퐁 때려 되게 옆에서 달리면서 신기하게 뛴다. 그랬어. 근데 나도 아직 유산소밖에 안 해. 맨날 근데 나도 몸 안 풀고 바로 러닝 뛰어. 어떻게? 근데 그냥 그게 있잖아. 근데 그 러닝머신 중에 최근 거 러닝머신에서 그 누르면 프로그램이 떠. 그거 진짜 좋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떠서 그 프로그램을 누르면 워밍업부터 시작해줘. 그래서 워밍업으로 일단 천천히 걷다가 빨리 뛰다가 또 다시 걷고 빠른 걷기 하고 막 조정이 이게 되네. 그 루틴이 하나가 있어. 그 루틴 좋다. 그냥 시작하면 그 루틴대로 해줘. 뛰라 그러면 뛰면 되고 걸으라 그러면 걸으면 돼. 그럼 알아서 끝나 있어. 좋네. 저는 제가 직접 움직여요. 대박이다. 나는 못해. 나는 약간 그러다가 진짜 1분만 더 이러면서 계속 걷는다고. 난 시켜야 돼. 천국의 계단. 지효 천국의 계단 하고 왔대요. 저번에 했다 그랬어. 오늘도 하고 왔어. 못 하고 왔어? 나 천국의 계단 너무 힘들어. 천국에서 진짜 힘든데 약간 끝나고 그러니까 진짜 시간 안 가거든. 그래서 그게 또 심지어 핸드폰 올려놓는 화면이 이 그 시간 가는 거 바로 밑이야. 그래. 그래서 맞아. 자꾸 나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자꾸 이 시간 가는 게 욕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뭐야? 아직도 내가 오늘 30분을 목표로 잡았거든. 그래서 30분을 타고 왔는데 진짜 힘들어. 몇 분이지? 하면 3분인 거야. 맞아. 이거에 10배를 더 해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고 진짜 못하겠다. 근데 10분이야. 3분의 2 했어 이제. 맞아. 3분의 2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 27분 이제 이제 3분 남았다 하고서 딱 봤는데 26분인 거야. 1분 더 해야 돼. 나는 3분 더 할 만큼의 체력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1분을 더 해야 돼. 그래서 방금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진짜 이러면서 핸드폰만 쳐다보려고 시계 절대 안 보고. 시간 가는 거 다 똑같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잊혀졌다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뭔가 이지효랑 공유빈 옆에 있으면은 자꾸 원래 텐션이 나요. 얘기할 때. 진짜. 근데 잊지 않았어요. 계속 화면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진짜. 플랭크 시간대? 플랭크. 난 못해.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을 때 플랭크를 하면 돼. 진짜? 요즘 시간이 오늘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할 때 플랭크 한 번 하면 시간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 난 그럼 그냥 시간이 빨리 가게 냅둘게. 나도. 옆 뱅. 테이블 얘기하는 거였어. 혼자 오셨어요? 신개념 운동법. 플랭크 하면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긴 해요. 진짜 인정. 아니 근데 그 시간 가는 거 진짜 너무 똑같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3분 때까지, 5분 때까지가 진짜 힘들어. 5분 때까지 진짜 힘든데 그거 지나고 나면 좀 괜찮다가 한 번 더 하게 되면 한 12분 막 이래. 그러고 이제 이제 됐겠지? 하고 확인하면은 안 진짜 막 한 3분 남아있고. 근데 이게 끝나면 또 되게 그거다. 그러니까 진짜 쫙 아 빠지니까 맞아. 약간 되게 또 맞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맞아. 지금 이따 시간 나면 한 번 더 갈까 지금 생각 중이야. 제가 이번엔 지우 제가 데리고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마스가 뭔지 나 지금 12. 간다며. 근데 한 조금 이따 갈 거야. 좀 이따 갈 거긴 해. 운동인이지요. 근데 나 오늘 런닝만 할래 그럼. 나 이제 진짜? 더 못해. 왜 이게 나 이제 못해? 근력 운동은 나는 배랑 옆구리? 나도 배밖에 안 해. 배랑 옆구리랑 뭔가 나 저번에 그것도 했어. 거기 필라테스 기구 있잖아. 그래서 필라테스 기구 전에 나 해봤거든요, 필라테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와 너무 힘들어. 나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냥 항상 쓰던 근육이 아니잖아. 막 안쪽 근육 써야 되고 맞아. 코어로 막 이거 막 다리 들어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씩 해볼 만해요. 난 못해. 워터밤 준비냐고요? 이거 거의 벼락치기 아니야 그러면? 워터밤 일주일 그 사이에 못함. 죄송한데 그거는 벼락치기로 안 돼요. 공부는 어떻게든 되겠는데 몸은 안 돼. 공부는 그냥 이게 뭔가 공부랑 좀 달라.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한 거라 안 돼요. 노란 우비 입어야겠다고요? 준비가 안 되면 뭐 저 혼자 우비 입고 가죠 뭐. 나도 끼워줘. 옆에 워터밤 가서 큰 우비 있으면 이지우고 작은 우비 있으면 저예요. 이주 입시엔 일주 워터밤 준비. 그때는 뭔가 약간 도끼로 어떻게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우비즈 아니고 시크릿 주주즈예요. 그 쇼츠 언제 찍? 맞다. 여러분 조만간 지우랑 쇼츠 하나 찍어서 올릴게요. 저희의 케미명을 빛내줄 쇼츠를 하나 저희가 찾아놨는데 우리가 그때 막 심지어 막방인가? 아니야 그 2주차야 심지어 막방. 2주차? 저희 활동 2주차 때 찍기로 한 거 안 찍었어. 둘 다 성격 비슷해가지고 오늘 얼굴 별론데 다음에 찍으실?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되면은 우리 저기 가야 된대. 이러고서는 또 못 갔다 와서 찍자. 갔다 와서 갔다 이랬는데 찍자. 그 누구보다 빨리 퇴근. 맞아. 한 달이 넘었어. 맞아요. 한 달 넘었는데 알겠어요. 숙제는 아니고 저희가 하고 싶어갖고 그건 맞아. 진짜 시크릿이래. 아니에요. 곧 공개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이제 슬슬 내 핸드폰도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저기 음료수 냉장고에 살짝 넣어놔야 돼. 귀여워. 너무 뜨거워. 안녕 여러분. 좋은 점심 보내고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나 날짜 개념이 없어. 월요일. 월요일이야? 여러분의 월요일 한 시간을 뺏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월요팀. 월요팀. 안녕. 바이.